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또 가장 열렬히 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지금 연금을 받을 때요. 예. 1년에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맞아요. 그걸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야, 이거 너무 낮다. 근데 이번에 2023년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부터는 1,200만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월세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온다 할지라도 세금을 안 내도 비과세네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올해도 이 국민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제 변화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돼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으세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도 다 완화를 시켰고,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이제 중과 유예 및 세율을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취득세도 점점 완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주택 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지금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추진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네. 더불어서 상속 증여세와 관련돼서도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우파 정부의 특성이 좀 맞아요. 네,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증여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올해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아. 우리 이제 증여를 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 내내 양도를 하면은 네. 취득가액 2월 과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취득가액을 2월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증여를 받은 후에 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세 내야겠죠. 그렇죠. 그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도 차익은 내가 양도한 금액하고 내가 취득한 금액의 갭에 대해서 세금을 그럼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취득가액은 내가 증여받았을 때 취득가액이 원래 사용돼야 되는데, 증여를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양도를 하면은 내가 증여받았을 때 그 가액이 아닌 증여한 사람의 옛날 낮은 취득가액을 끄집어 오겠대요. 네, 그게 네. 취득가액 2월 과세거든요. 네. 근데 그 취득가액 2월 과세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증여받고 5년 내에 양도를 하면은 취득가액 2월 과세가 적용됐는데, 올해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 안에 양도를 하면은 취득가액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2배가 됐네요. 맞아요. 예, 예. 제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면 아버지로부터 시골 땅을 이제 증여를 증여를 받았는데 받았지. 예. 그걸 그 다음에 파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1960년인가 취득했던 그걸로 양도세를 계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많이 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그럼 최소한 5년 또는 10년, 2023년도에 증여받는 분은 이제 10년이죠. 기다렸다가 양도를 내야 그나마 양도세 부분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증여와 양도를 생각하는 분은 요 개정사항을 꼭 참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주식과 관련해서도 예. 그게 뭐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테슬라 많이 떨어졌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애플 주식을 사서 많이 올랐는데 이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부부한테 증여해서 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도 2월 과세가 도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동안 취득가액 2월 과세라는 거는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갖고 배우자 공제, 특히 6억 원 적용되니까 배우자 공제를 이용해서 배우자한테 높은 가액으로 이전한 다음에 배우자가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용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막았죠. 네. 주식에도 취득가액 2월 과세 도입할래. 원래 2023년도 올해부터 이렇게 적용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2월 과세 규정이 금융투자소득에 관련된 그 법문안에 규정돼 있는데, 올해 다행히도 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가 됐습니다. 2025년도까지. 2년 유예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2월 과세도 2년간 유예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주식, 애플 주식 많이 오른 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냥 부부 증여를 통해서 절세가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취득세를 좀 완화하는 세율을 완화하는 거를 정부가 작년 연말에 발표를 맞아요. 했죠.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도 세율을 굉장히 낮췄고, 네.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통해 가지고 완화시켜줬고, 네. 유일하게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취득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취득세도 이제 완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추진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개정된 상황은 아니고 이 세법과 그 세율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떻게 이렇게 추진안을 발표를 했냐면 지금 현재는 주택을 내가 매매로 이렇게 취득하면은 내야 될 취득세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 그다음에 내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율, 그래서 중과세율은 8%, 12%입니다. 굉장히 세죠. 그리고 비조정에 있으면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과세율을 일단은 2주택까지는 설령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중과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에 상관없이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네. 거고 네.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기존에 적용됐던 중과세율의 50%를 인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8% 적용됐던 거는 4%, 12% 적용됐던 거는 6% 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취득세가 반이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주택을 증여할 때 하는 예. 증여 취득세 저것도 좀 낮춰주는 겁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취득세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네. 기본세율이라고 해가지고 3.5% 다소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12%의 굉장히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려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네. 이 중과세율을 아까 매매에 대한 중과 취득세율도 50% 인하했기 때문에 이것도 12%에서 50%가 인하한 6%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아까 12%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이거를 유일하게 커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증여자가 한 채 갖고 있다가 주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두 채까지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럼 부모님이 두 채가 있어서 한 채를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채를 증여한다. 자녀 입장에서 취득세가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더라도 이제는 프로가 아닌 3.5%. 3.5%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추진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네.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맞아요. 강남 3구와 용산 빼고는 예. 어차피 다 비조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기서 보면 비조정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는 실익이 있는 거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용산에 있는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적용되는 얘기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급락하면서 요 틈을 노려서 그 실제 시세보다도 더 낮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정부가 이거는 또 좀 모니터링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양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가 양도가 무조건 불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일정 금액 한도 내까지는 뭐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쟁점은 이제 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30%나 3억 원 이하까지 둘 중에 작은 금액까지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가에 대한 쟁점이 이제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증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들었고요. 조금 이제 증여 취득세가 낮아지니까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상속과 관련해서는 뭐 변화가 없습니까? 상속도 지금 정부에서 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적용받는 상속은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재산을 합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연구 용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아마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은 올해 아마 세법 개정안에 이제 법률이 제출이 될 거고 통과가 만약 된다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가지고 2025년도부터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이렇게 과세가 되면은 상속세 부분도 굉장히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줄어드나요, 실제로? 그렇죠. 한번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상속인이 어머님하고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버님이 재산이 40억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공제 같은 거는 일단 무시하고 네. 40억 원에 대해서 지금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면은 30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50% 세율까지 적용받아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20억 원을 세금으로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공제는 안 따지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증여세처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금액을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네. 그럼 아까 40억 원을 어머니하고 자녀 3명이 n분의 1로 이렇게 10억씩. 받는다고 하면 10억씩이잖아요. 10억이면은 최고 높은 세율이 30% 세율 구간입니다. 확 주네요. 예, 네. 확 줄어듭니다. 개인마다 한 2억 5천이니까 4명 합하면은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금이 과세가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 사례에서는 10억 원이 줄어든 네. 결과가 됩니다. 예. 상속세 부담도 굉장히 줄 수 있겠죠. 예. 아, 요 부분은 굉장히 좀 꼭 추진됐으면 하는 게 제가 요 채널 운영 2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은 의견이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에 대한 부담이 좀 과하다. 너무 세요.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일단 상속에 대해서는 좀 변화의 조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증여 성인의 경우에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것도 맞아요.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거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5천으로 공제된 건 꽤 오랜 시간 전에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의 이전을 막고 있다라는 네. 이제 지적이 계속돼가지고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공제 금액을 5천에서 1억 원으로 이제 올리고 미성년자는 2천에서 5천으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거품이 돼.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근데 후에. 요즘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는 5천에서 2억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일단 아니고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네. 조금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또 가장 열렬히 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연금을 받을 때요. 예. 1년에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맞아요. 그걸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야, 이거 너무 낮다. 연금 많이 하라 그러면서 야, 1,200만 원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올해 이제 이거는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요? 통과가 됐거든요. 네. 우리가 연금과 관련된 세금은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불입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내요. 이때는 그렇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혜택을 주고 정작 연금을 수령할 때 그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연금을 불입할 때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불입했을 때 세액공제라는 그 혜택을 주는데 이 세액공제가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2022년도까지는 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한도를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차등을 뒀어요. 근데 이번에 2023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나이나 총 급여액에 불문하고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는 일단은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개정이 됐고 그거는 이제 내가 불입했을 때 세제 혜택을 조금 더 확대시킨 거고 그렇죠. 내가 그 연금을 이제 수령합니다. 수령했을 때 그동안에는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했거든요. 그렇죠. 분리 과세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내가 타소득이 있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리과세가 되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1,200만 원이 넘으면은 합산했어요. 그럼요. 종합과세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3년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부터는 1,200만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부담이 완화가 됐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을 한 1억 받아도 더 이상 뭐 합산하진 않고 물론 뭐 세율은 높아지겠지만 예. 최소한 분리과세면은 15%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런데 단일세율로 적용되나요? 15%가?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특히 이제 타소득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요.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예. 올해 개정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올해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예, 양도소득세에서도 지금 이제 일단 개정된 거 세율이 좀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닌데 네. 2022년도까지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범위가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네. 1,400만 원까지 6%를 적용받고 네.
15% 세율 구간은 2022년도까지는 4,600만 원 이하면 적용받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확대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닌데 그래도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2022년도에 비해서 세부담이 조금 완화됐다라는 거고 예. 또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는 추진하고 있는 거는 중과 유예 기간이 올해 종료가 되거든요. 1년을 줬잖아요. 네. 그럼 2023년 5월 9일 날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거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요거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대부분이 해제됐기 맞아요. 때문에 어차피 중과는 뭐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표 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소득이 뭐 한 1억 5천 정도 된다 그래서 난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게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낮은 구간에 적용되면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 적용받을 예, 수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해서 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주택을 우리나라에서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우리가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줬는지 또 월세를 받는지 전세를 받는지에 따라서 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달라지거든요. 네. 일단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면은 먼저 월세를 받고 있다. 최소한 주택이 2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내 것만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배우자 거하고 이렇게 합산해서 네.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직계 존속, 부모님하고 직계 비속, 자녀까지 주택을 합산해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고 부부 간의 부부 합산, 주택만 네. 한다. 근데 주택이 2채 이상이었는데 하나라도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내가 다른 데서 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이 한 채에 대해서 월세 수입이 있다. 세금을 안 내도 원칙적으로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주택이 고가 주택이면은 한 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월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가 주택이 2022년도까지는 9억 원이었습니다. 9억 원이 고가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시 가격으로 이렇게 네, 따지니까. 네, 근데 네. 이 9억 원이라는 고가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네. 시가로 따지면은 한 1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가장 많이 혜택을 볼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는 많은데 월세는 가구별로 돈이 들어오는데 주택으로 한 채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가구 주택의 그동안의 공시 가격이 9억 원이 넘으면은 월세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2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세로 한 16억 원이라는 거죠. 올랐기 때문에 그 이하면은 내가 월세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온다 할지라도 세금을 안 내도 그것이네요. 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이번 제도 변화로 큰 혜택을 본다. 예, 이런 맞습니다. 설명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이 부동산 세제 그리고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세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